안녕하세요. 인사이트 K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신문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기사들을 검색해서 많이들 보실 텐데 저는 이런 페이퍼 신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 페이퍼 신문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려면 경제신문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이 경제신문 읽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기사들을 사실 저희 같은 바쁜 현대인들이 다 읽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쭉 기사를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이 있다면 좀 그걸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관한 1월 2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18년 11월 한국은행에서 1년 만에 드디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기준금리는 동결 또는 많아야 1회 정도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경제 성장률도 2.7%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이것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지금 최근에 아마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35에서 40% 하락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2018년 11월에 왜 25bp를 인상했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00조 원을 돌파한 가계 부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지금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선진국인 미국보다 신흥국인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75bp 정도의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정도 인상을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이 갭은 1.25%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외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대외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에 먼저 올리게 된 거고요. 올해도 올리게 되면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은 자영업자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31일에 편의점 관련한 인터넷 카페에서 폐점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 2개를 운영해 왔으나 위약금을 물고 그중 1개를 폐점한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이렇게 폐점을 하겠죠. 지금 보면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오히려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점을 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편의점주만 그럴까요? 아니죠. 자,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매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해서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소비자 동향 지수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현재 경기 지수를 보면 2018년 1월에 84에서 2018년 12월에 1년간 약 25포인트가 빠지게 되고 향후 경기 전망에서는 2018년 1월에 99에서 2018년 12월 67까지 약 32포인트가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동향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엄청나게 지금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요? 사실 기사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는데 2019년에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약 11% 정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내수도 안 좋은데 최저임금만 인상해서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자영업자들의 인식이 점점 더 비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그 자영업자들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에 관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자, 작년 뜨거운 부동산 이슈가 뭐였죠? 서울 집값이었죠. 서울 집값은 지난해 약 평균 9.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였다고 합니다. 사실 2018년만 해도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올랐는데 2006년 이 노무현 정부 당시 때 18.9%가 올랐다는 거는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건지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자, 올해 전문가들의 서울 집값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사실 저와 같은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 연도별로 2015년부터 분양 물량이 43만 채부터 쭉 줄다가 2019년도에 다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획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 대하락자들의 하락론자들의 주장은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크게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이 분양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다주택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올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올라가고 그다음 기준금리도 생각보다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리지 못할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럼 집을 안 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놓고 버티다가 정권 바뀌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을 때 그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수는 작년 대비 46%나 오르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수록 거래 절벽이 되겠죠. 왜? 임대주택자들은 몇 년간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지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그룹 총수들의 신년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주요 5대 그룹의 총수들의 이 캐리커처가 아주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도 뵈면 이렇게 귀여울까요? 자, 매년 초마다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근데 신년사에 올해는 좀 다르게 금기시됐던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failure,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10대 그룹을 다 보지는 않고 5개 그룹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기존의 게임 룰이 바뀌고 있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를 회피하고 비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사회적 가치를 화두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SK그룹은 가만히 보면 CSR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성공보다는 행복, 그 다음에 어떤 성과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LG그룹은 이번에 구광모 아주 젊은 총수가 이번에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년사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으니 마찬가지로 관성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혁신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10분간 거의 고객이라는 단어만 30번 동안 반복을 했다고 하네요. 이 고객,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겠죠. 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신년사는 더욱 절박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롯데그룹이 달려져 있다, 미래가. 그래서 정말 실패를 독려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하지 않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초일류 초격차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건설적인 실패를 격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5대 그룹 중에서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 롯데그룹하고 삼성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조차도 이 실패를 이제 용인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이 처한 현실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대출금리 인상에 관한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달 15일에 발표 예정인 코픽스 금리가 이제 25bp가 올린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월 달에 기준금리 25bp 올린 게 이번 달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픽스가 뭐냐? 코픽스는 시중 8개 은행이 이제 조달한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의 조달 코스트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중 금리가 이제 오르니까 당연히 그거에 반영된 대출 금리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 초중반에서 4% 중반까지 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에서 최대 4% 후반까지도 이제 일제히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는 이미 지금 5%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인상하면서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뭐 위험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것들이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대출 연체율에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점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은 세계 정상 신년사 주요 내용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픽한 이유는 사실 경제를 알 때 우리나라 경제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나라,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 4나라의 정상들이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를 알면 그들이 올해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 기사 글이 많은데 다 읽을 필요도 없이 사실 여기 주요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모토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새해에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고 모든 방면에서 이길 거다. 완벽하게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중국은 자력갱생과 고군분투, 믿음과 의지로 전진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과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겨내가야 된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그 다음에 북한이 북핵 외교를 할 때 일본은 가까운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외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외교력을 발휘해서 자기들도 국제 경제에서 다시 한번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은 지금 EU에서 가장 핵심국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세계 이익을 위해서 독일이 좀 더 많은 책임을 감당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왼쪽에 있는 트럼프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중시하고 있는데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조금 희생을 감사하더라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관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를 바꾸는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촛불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포용적 혁신성장 등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생 경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경제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 투자해서 나온다고 하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좀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경제 정책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